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바우스 인사드립니다. 요새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책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참 바쁜데요. 오늘은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는데요. 그 대책의 영향과 어떤 발표였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추후에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 드리면 6.17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먹히지를 않았어요. 주간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봐도 지금 잠시만 얘기 드려보면 7월 첫째 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가 변동률을 봐도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보통 큰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숨을 죽이는데 요번 부동산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숨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그 영향하에 오늘 7.10 부동산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한국감정원 기준입니다. 7월 첫째 주 7월 6일 기준인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가 변동률을 봐도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잠시만 얘기 드리면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로에서 매매가는 대부분 전주 대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은 0.15%로 상승을 했고요. 전주 대비 더 상승했어요. 수도권도 0.17%로 전주 대비 더 상승했고 지방도 0.12%로 또 상승했습니다. 전주 대비. 서울 지역이 상승폭이 오히려 컸는데요. 0.11%로 전주 0.06%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봐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에서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전국도 0.13%로 전주 대비 상승, 수도권도 0.07% 대비 전주 대비 상승했고요. 지방 서울은 0.10%로 전주랑 똑같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크게 묶는 바람에 수도권이 커지는 상황에서 핀셋 규제가 아니라 토탈 규제가 되면서 규제지역으로 빠진 김포나 파주 지역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규제지역으로 들어온 지역도 주택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후속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잠시 이야기 나눠보고 추후에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발표 자료를 보면 공급 대책도 일부 나왔지만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대책의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단계에 대한 세금을 다 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잠시 얘기 드려보면 취득 단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보통 세금이 발생하는 게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도 상승을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현행은 1주택자, 3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 3%에 따라 차등으로 취득세율이 틀려졌는데요. 4주택자 이상서부터 4%가 취득세율이었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1%에서 3%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단지 2주택자부터는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2주택자는 8%로 기존보다도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에서 8%. 또한 3주택자 이상 법인 같은 경우는 12%로 취득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세금이 확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보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나 종부세 인상률이 이번 개편안에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집값 상승률을 대비해서 2020년 공시지가가 저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이 유독 셌는데요. 재산세율이
공시지가 상승률에 맞춰서 재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율을 또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개인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 이상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표 표준을 구간별로 1.2%에서 6%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개정안을 보면 12, 16 대책에 따라 차등으로 돼 있었는데요. 0.8%에서 4.0% 차등으로 종부세율이 부과가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최소 1.2%에서 6%로 차등을 하면서 더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그 세율을 6%, 최저 세율을 1.2%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부세율도 올리고 있어요. 공시지가도 올라가면서 종부세율도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도 힘들게 하면서 또한 참고로 또 얘기 드리면 다주택자, 법인의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 세율인 6%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중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현행에서 말씀드려보면 1년 미만일 때는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50%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개선이 되면서 70%로 20%라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70%까지 올렸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요번에 개선이 되면서 60%로 또한 또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 적용하는 거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60%또 올렸는데요.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을 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 6%, 42% 차등 비율 하는 거에서 1가구 2주택자는 플러스 10%, 2주택자는 플러스 20%를 중과시켰었는데요. 요번에 개선이 되면서 규제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또 인상했습니다. 기존에 2주택자가 10% 중과했던 거를 20%로 또 올렸어요. 또한 20% 또한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20%를 했던 게 플러스 30%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세율로 보면 2주택자 이상은 6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3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기본세율 42%에 플러스 30%, 72%. 1년 미만의 단기 거래하는 양도소득세 비율과 같은 약 비슷한 70%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면서 주택 단계에서 이제 취득도 힘들게 했어요. 또한 일부 잠깐 말씀드려보면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들한테는 취득세율을 감면과 또한 감면하면서 100%도 또 그 구간별로 해가지고 틀리게끔 차등으로 감면하는 조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그 취득세는 더욱 올리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또한 보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또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종부세율도 최고 세율을 6%로 또 올리면서 소득세까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1가구 2주택자들한테는 기본세율, 최고세율 42%에서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 다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취득도 힘들고, 보유도 힘들고, 처분도 힘들게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 자체는 추후에도 계속 이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언뜻 드는 생각 자체는 파는 사람도 힘들면서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율이 부동산
유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유예 기간을 주면서 팔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주택 단계에서는 양도 차익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돼서 못 파는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예 기간은 주었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파는 사람도 더욱 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으면서 시장에 나오는 기존 주택의 매물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 없는 사람 중에서도 매물이 줄어들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갈아타는 수요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취득세율이 기본 그 3% 최고세율에서 8%까지 올라가면서 취득 단계에서부터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보유세도 올라가면서 양도소득세까지 중과되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고 추후에 영상을 이어가겠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매물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시장이 되면서 기존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도 신규 분양 시장에는 일부 몰리겠지만 기존 그 주택 시장에서는 매물이 저하가 되면서 살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동안은 거래가 침체될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을 가진 사람도 팔기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존 주택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서 오히려 신규 아파트, 안 그래도 지금 신규 아파트 시장이 뜨거운데요. 더 뜨겁게 만들면서 그런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전세 수요는 조금 더 과열될 수도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규 분양 시장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면서 기존 주택은 오히려 물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유예 기간은 좋지만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가 다 높아짐에 따라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계속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그 의견도 덧붙이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